안 돼. 절대 못 가. 나 프랑스 떠나는 거 싫어. 마리, 이제 가야 해. 한국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야지. 프랑스를 떠나기 싫다며 눈물까지 흘렸던 소녀. 하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이 그녀를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과연 그녀는 다시 프랑스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실시간 감동 채널에서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아니, 갑자기 한국이라니? 난 절대 안 가. 아니, 못 가. 프랑스 남부.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작은 마을. 거리는 한적하고 노천 카페에는 사람들이 느긋하게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크루아상을 한 입 베어 물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던 마리 르클레르 16세. 그녀에게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아빠가 폭탄 같은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가족이 2년 동안 한국에서 살아야 할 것 같아.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마리는 손에 들고 있던 포크를 떨어뜨렸습니다. 한국. 진짜 한국으로 간다고요? 당장 떠오르는 건 K-드라마에서 본 화려한 서울, K-팝, 그리고 김치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화면 속 이야기일 뿐. 아빠, 난 프랑스에서 너무 행복해요. 여기 친구들도 있고 학교도 다니고 모든 게 완벽한데 갑자기 한국이라뇨? 프랑스에서의 삶은 여유롭고 낭만적이었어요. 아침이면 바게트와 크림치즈를 곁들인 따뜻한 커피. 점심엔 친구들과 천천히 식사를 즐기고 저녁엔 온 가족이 와인 한 잔을 기울이며 대화를 나누는 삶. 그런데 한국? 빨리빨리. 경쟁, 성과주의, 모든 게 빠르고 사람들은 바쁘고 여유가 없는 나라. 마리에게 한국은 전혀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어요. 아빠, 한국 가면 우리처럼 여유롭게 살 수도 없고 맨날 바쁘게 움직여야 하잖아요. 난 그런 거 싫어요. 마리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프랑스에서의 평온한 삶을 포기하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녀의 선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마리는 그날 밤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부드러운 바람이 불고 골목에서는 여전히 누군가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이 평온한 일상이 곧 끝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프랑스를 떠나야 한다니 도대체 왜? 아빠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그 때문에 가족이 함께 한국으로 가야 한다고 했어요. 아빠야 일이니까 그렇다 쳐도 난요? 내 인생은요? 마리는 친구들과의 이별이 가장 두려웠어요. 친구들과 매일 노천 카페에서 수다를 떨고 주말이면 바닷가를 거닐며 파도를 구경하던 그 모든 순간들 이제 다 사라진다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이란 나라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한국은 너무 빠르게 돌아가잖아요. 모든 게 경쟁, 성과, 노력. 사람들은 늘 바쁘고 걸음도 빠르고 여유가 없다. 게다가 한국어? 난 한마디도 못하는데 나는 그 나라에서 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마리는 마지못해 한국으로 떠날 짐을 쌌어요. 다음 날 공항으로 가는 길 마리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익숙한 거리. 골목길마다 스며있는 프랑스의 여유로움과 따뜻한 햇살. 모든 게 평소와 다를 것 없이 그대로였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이제 이곳을 떠나면 다시 언제 돌아올 수 있을까? 자동차는 점점 공항을 향해 달렸고 마리의 심장은 점점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세유 국제공항 출국장 앞. 도착하자마자 마리는 멈춰서서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리!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보니 소중한 친구들이 서 있었습니다. 클레르, 줄리엣, 테오, 마르코, 늘 붙어 다니던 단짝 친구들이었습니다. 마리가 공항에 도착할 시간에 맞춰 친구들이 일부러 마중을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너희들, 친구들은 모두 밝은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눈가가 벌써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한국 가기 전에 우리를 마지막으로 봐야지. 줄리엣이 장난스레 웃으며 마리를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마리는 그 순간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진짜 떠나는 거구나. 손끝이 떨리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이별. 클레르는 억지로 웃으며 마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국 가면 우리 잊지 마. 매일 연락해야 해. 마르코는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눈가가 벌개져 있었습니다. 테오는 가만히 있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이거 너 주려고 준비했어. 손바닥 위에 놓인 작은 선물 상자. 마리가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안에는 마르세유의 작은 조각이 담긴 목걸이 펜던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파란색과 흰색이 섞인 조개 껍데기로 만든 펜던트. 프랑스 남부 해변의 색을 그대로 담은 작은 선물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를 떠올려. 마리는 선물을 꼭 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라 목이 꽉 막힌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클레르가 마리를 있는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이 바보야. 왜 이렇게 갑자기 떠나는 거야? 친구들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프랑스에서 우린 항상 함께였잖아. 마리, 넌 우리랑 같이 대학 가기로 했잖아. 도대체 한국이 뭐라고 왜 거기로 가야 해? 친구들은 울면서 마리를 번갈아 가며 끌어안았습니다. 줄리엣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너무 힘들면 그냥 돌아와. 우리 항상 여기 있을 거야. 그 말을 듣자마자 마리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나 가기 싫어. 난 한국 같은 곳에서 못 살 것 같아. 하지만 마리의 등 뒤에서는 아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리, 가야 할 시간이야. 마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출국장 문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마리는 눈물을 닦으며 친구들을 한 명 한 명 꼭 안아주었습니다. 나도 잊지 않을게. 우리 계속 연락하자.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마리가 출국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들어갈 때마다 친구들의 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게 정말 마지막일까? 그렇게 마리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 안 창밖을 바라보며 마리는 목에 걸린 조개 껍데기 펜던트를 꼭 쥐었습니다. 내가 과연 한국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모든 게 빠르고 바쁘고 익숙하지 않은 곳. 한국에서 마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과연 어떤 삶일까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마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에 온 거구나.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을 빠져나오자마자 마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느낌을 받았습니다. 도로 위를 쉴 새 없이 달리는 차들, 빠르게 걸어가는 사람들, 길거리에서도 계속 휴대폰을 보는 사람들. 와, 정말 다들 바쁘다. 프랑스에서는 느긋하게 걸으며 대화를 나누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사람들은 모두 한시라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숨 가쁜 나라야. 그렇게 숙소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도 마리는 계속 불안한 감정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방이 왜 이렇게 작지? 새로 이사온 아파트에 들어서자마자 마리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넓은 마당과 높은 천장, 개방적인 구조가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작은 방, 다닥다닥 붙은 건물, 옆집 소리까지 들리는 벽이 당연한 환경이었습니다. 이건 내 방이라기보다 그냥 작은 상자 같아. 창문을 열어보니 마주 보이는 건물 때문에 하늘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매일 아침 햇살을 맞으면서 일어났는데 마리는 침대에 털썩 앉아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2년을 버텨야 한다고? 그날 밤 마리는 침대에 누웠지만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들곤 했는데 여기선 옆집 TV 소리, 바깥 도로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가 너무 거슬렸습니다. 이게 바로 서울에서 산다는 거구나. 마리는 한국에 온 첫날 밤, 이곳에서 살아갈 자신이 없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과연 마리는 한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국에서의 첫 등교일이 찾아왔습니다. 마리, 준비됐어? 아니요. 난 안 갈래요. 새로운 학교,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언어, 모든 게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 마리는 한국식 교복을 입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출근길과 등굣길, 또 한 번의 충격. 프랑스에서는 등굣길이 여유로웠습니다. 학생들이 천천히 걸으며 수다를 떨고 가끔 길가에서 크루아상을 사 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뛰고 있었고 버스는 꽉 차 있어서 겨우 서 있을 자리만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는 모두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여긴 왜 이렇게 다들 급한 거야? 숨 돌릴 틈 없이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며 마리는 다시 한번 낯선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정말 바쁜 나라야. 여긴 내가 알던 프랑스랑 완전히 달라. 첫 수업이 시작되자마자 마리는 또 한 번 멘붕에 빠졌습니다. 선생님이 엄청 빠른 속도로 말하는데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거 뭐야?
수업이 아니라 암호 해독하는 느낌인데 더 큰 문제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한국 학교에서는 급식 시간도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빠르게 밥을 먹고 남는 시간에 공부를 하거나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프랑스처럼 여유롭게 점심을 즐길 시간이 없었습니다. 와, 여기선 밥도 빨리 먹어야 해? 급식을 받아들고 자리로 가려는데 그때 학생들이 다 같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마리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건 뭐야? 밥 먹기 전에 구호라도 외쳐야 하는 거야? 옆에 앉은 학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선 식사 전에 이렇게 인사하는 게 예의야. 아, 그래? 마리는 어색하게 따라 해보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지만 밥을 한 입 먹어보는 순간 또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헉, 맵다. 프랑스 음식은 부드럽고 크리미한 맛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음식은 전부 다 매웠습니다. 입에서 불이 나는데 다들 어떻게 이렇게 잘 먹는 거야? 이거 그냥 먹다 보면 적응되는 거야? 친구들이 웃으며 마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 근데 몇 번 먹다 보면 너도 좋아할걸? 하지만 마리는 확신했습니다. 아니야, 난 여기서 절대 적응 못해. 그날 오후 마리는 혼자 화장실에서 눈물을 참으며 속삭였습니다. 난 여기서 못 살아. 수업은 너무 어렵고 사람들은 너무 빠르고 밥조차도 너무 매웠습니다. 그때 프랑스에 있는 친구들에게서 단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마리, 오늘 내가 좋아하던 카페에서 만났어. 내 자리 비어 있으니까 어색해. 언제 돌아와? 우리 진짜 너 없는 거 실감 안 나. 마리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난 왜 여기 와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거지? 그냥 다시 프랑스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한국에 온 걸 후회해. 이제 진짜 못 버티겠다고 생각한 순간 한국에서의 생활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리는 여전히 한국이 낯설고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아침부터 전쟁 같은 등굣길,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는 수업, 매일 점심때마다 입에서 불이 나는 급식, 시간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는 생활, 이게 대체 뭐야? 난 프랑스에서 평화롭게 살던 애라고.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점심시간, 여느 때처럼 마리는 급식을 받아들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또 맵겠지. 그때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너 혹시 김치찌개 먹어봤어? 마리가 고개를 돌리자 한 한국 여학생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지윤이었습니다. 나도 처음 김치찌개 먹을 때 엄청 힘들었거든. 근데 하나 알려줄까? 지윤은 작은 반찬 접시를 집어 들었습니다. 이건 김치찌개 국물인데 밥이랑 비벼 먹으면 훨씬 덜 매워. 그리고는 숟가락에 밥을 올리고 살짝 국물을 섞어 주었습니다. 자, 한번 먹어봐. 마리는 망설였습니다. 이것도 엄청 매운 거 아냐? 하지만 지윤이 기대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자 마리는 조심스럽게 한 입 먹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이거 맛있는데? 처음엔 강하게 느껴졌던 매운맛이 밥과 함께 먹으니 부드러워지면서 깊은 맛이 났습니다. 지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봐, 내가 괜히 추천한 게 아니라고. 마리는 그 순간 처음으로 한국에서 따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친구 나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야? 한국 음식 이거 나도 익숙해질 수 있을까? 그렇게 마리는 조금씩 한국 생활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힘든 건 한국어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질문하면 얼어붙었고 친구들이 빠르게 대화하면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길에서 표지판을 읽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이대로 2년 버티는 건 불가능해. 그런데 뜻밖의 해결책이 찾아왔습니다. 마리, 너 BTS 알아? 어느 날 지윤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BTS. 당연히 알지. 프랑스에서도 인기 엄청 많아. 그러자 지윤이 웃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럼 이거 들어봐. 그리고 마리에게 BTS 노래를 들려주었습니다. 이게 한국어 가사였어? 프랑스에서는 그냥 좋은 멜로디라고 생각했던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가사를 찾아보니 엄청 감동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걸 알아듣고 싶어. 그날부터 마리는 BTS 가사를 보면서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사를 해석하면서 단어를 익히고 멜로디를 따라 부르면서 발음을 익히고 BTS 인터뷰 영상을 보면서 문장을 배웠습니다. 내가 한국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게 될 줄은 몰랐네. 조금씩 한국어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수업 시간 선생님이 칠판에 글을 쓰며 물었습니다. 자,
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 항상 마리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손을 번쩍 든 마리. 저 해볼게요. 교실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마리는 또박또박 정확한 해석을 말했습니다. 와, 마리 한국어 엄청 늘었네. 대박. 이제 한국어도 잘하는데?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리, 정말 많이 늘었구나. 마리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한국에 온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마리는 지윤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마리, 이번 주말에 같이 떡볶이 먹으러 갈래? 당연하지. 나 이제 떡볶이 완전 잘 먹어. 예전에는 매워서 한 입도 못 먹었던 떡볶이. 이제는 한국 친구들과 함께 먹으며 깔깔 웃고 있었습니다. 나 한국에 완전히 적응한 거야? 그리고 프랑스에 있는 친구들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마리, 이제 한국 생활 어때? 너 아직도 한국 싫어? 마리는 피식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한국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창밖을 보니 한국의 밤거리는 여전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속도에 맞춰 걸어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죠. 프랑스도 좋지만 한국도 내 삶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살다 보니 너무 편한데? 이제 프랑스로 가고 싶지 않아.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땐 너무 빠르고 숨 가쁘고 나랑 안 맞았죠. 하지만 여기서 지내다 보니 생각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한국 생활이 1년 반이 지나면서 마리는 점점 한국이 편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국어로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었고 떡볶이도 아무렇지 않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살면서 점점 프랑스 생활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야? 어느 날 프랑스에 있는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하다가 인터넷이 끊겼습니다. 왜 영상이 멈췄어? 미안, 프랑스 인터넷도 느려졌나 봐. 마리는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한국에서는 와이파이가 어디서든 빠르게 연결되었고 영상통화도 끊길 일이 없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버스에서도 LTE가 빛의 속도로 작동했죠. 그제야 마리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진짜 인터넷 강국이야. 어느 날 마리는 급하게 노트북 충전기가 필요했습니다. 아, 이거 어디서 사야 하지? 그때 지윤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냥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돼. 내일 아침에 도착할걸? 뭐? 내일 아침에? 아니야. 이건 오늘 밤에 올 수도 있어. 마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택배 한 번 시키면 최소 일주일은 걸리는데 반신반의하면서 주문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띵동! 고객님, 주문하신 상품이 도착했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한국에서는 당일 배송도 가능해. 그 순간 마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면 이런 걸 못 누리는 거잖아? 아니, 그럼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일주일씩 기다려야 해? 말도 안 돼. 어느 날 밤, 마리는 야식이 먹고 싶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 시간에 배고프면 그냥 참고 자야 하는데, 그런데 지윤이 당연하다는 듯이 휴대폰을 켰습니다. 배달시킬까? 이 시간에? 응. 한국에선 24시간 배달 가능해. 그렇게 30분 만에 도착한 바삭한 치킨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 아니,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음식이 이 상태로 온다고? 프랑스에서는 저녁 8시 지나면 식당도 다 문 닫는데 이거 너무 편한데? 마리는 프랑스로 돌아가서 밤에 치킨이 먹고 싶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마리가 가장 감탄했던 것 중 하나는 대중교통이었습니다. 프랑스 지하철이랑 너무 비교되는데? 프랑스 지하철은 흔히 쓰레기가 굴러다니고 낙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지하철은 항상 깨끗하고 냄새도 나지 않았으며 심지어 화장실도 청결했습니다. 지하철 내부에서 조용히 책을 읽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대중교통에서 전화도 안 하네. 프랑스에서는 지하철 안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순간 마리는 깨달았습니다. 이런 작은 차이들이 모여서 한국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거구나. 한국은 경쟁도 많고 빨리빨리 움직여야 하는 나라야.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살다 보니까 편한 것도 엄청 많네. 이걸 포기하고 다시 프랑스로 돌아갈 수 있을까? 마리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정말 프랑스로 돌아가야 할까? 한국에서 더 살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날 마리는 인생을 바꿀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나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어. 한국 생활이 2년이 지나면서 마리는 점점 한국이 편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파이는 어디서든 빠르게 연결되고 택배는 하루 만에 도착하고 밤에도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고 지하철은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이제 프랑스로 돌아가면 불편해서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프랑스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 마리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간다고요? 이제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는데 여기서 만든 친구들도 있고 학교 생활도 너무 좋은데 내가 여기서 얼마나 열심히 적응했는데 다시 프랑스로 가라고? 마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프랑스로 안 갈래요. 아빠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처음 한국 올 땐 그렇게 싫어하더니 이제는 돌아가기 싫다고? 하지만 마리는 진심이었습니다. 아빠, 프랑스에서는 이런 생활 못해요. 프랑스에서는 인터넷도 느리고 지하철도 불편하고 배달도 안 되고 그리고 전 한국 친구들이랑 계속 함께하고 싶어요. 나 한국에서 대학 가고 싶어요. 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나 한국에서 더 배우고 싶어요. 여기서 대학교도 다니고 내 미래도 이곳에서 만들어 보고 싶어요. 프랑스로 돌아가면 이 모든 걸 포기해야 하잖아요. 마리는 이미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한국 대학 입학 요건, 전공 선택, 한국어 능력 시험 준비 자료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전 이미 대학 지원 계획까지 다 세웠어요. 친구들이 도와줘서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지도 알아봤고요. 그리고 한국어도 지금 많이 늘었어요. 아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리, 내가 정말 원하는 거야? 네. 저 진짜 해내고 싶어요. 그날 밤, 부모님은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딸이 한국에서 정말 잘할 수 있을까? 한국에서 혼자 남겨두는 게 맞을까? 하지만 마리의 표정을 봤어? 그렇게 간절한 눈빛은 처음이었어. 결국 부모님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리, 내가 정말 원한다면 지원해줄게. 대신 최선을 다해야 해. 엄마랑 아빠가 너 없는 한국을 떠나도 내가 혼자서 잘할 수 있어야 해. 그 말을 듣자마자 마리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요? 저 진짜 열심히 할게요. 한국에서 대학 합격. 그리고 새로운 시작. 1년 후, 마리는 한국 대학 입학 소식을 부모님께 전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합격했어요. 부모님은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우리 딸은 완전히 독립하는구나. 공항에서 부모님을 배웅하는 날, 엄마는 마리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마리, 언제든 힘들면 프랑스로 와. 하지만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게 맞아. 넌 분명 잘해낼 거야. 마리는 부모님을 배웅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한국이 너무 싫었습니다. 너무 빠르고 바쁘고 숨 막히는 곳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제 두 번째 고향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불편한 곳이라고 생각했지만 살다 보니 너무 편하고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이곳에서 만들어 갈 거예요. 오늘의 사연,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처음엔 한국을 너무 싫어했던 프랑스 소녀 마리. 하지만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결국 한국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게 되었죠. 한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빠른 인터넷, 편리한 택배, 맛있는 음식,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까지 이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모습이 전 세계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